네, 오늘은 있는 보험에 하나 더 해서 이 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질병을 3만 원대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준비를 할 때 막연하게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예기치 않은 큰 질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인 암이나 뇌질환이나 신장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안 아프다고 해서 보험을 준비해서 이게 보장성 보험료로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손해본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이런 큰 질환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보험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큰 질환에 대한 보장의 준비를 여유 있게 보장 금액을 크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아직도 이렇게 보험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그 매달 나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저축을 하는 게 낫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덜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험과 저축을 조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 1억을 모은다라고 하면 매월 80만 원씩 10년 동안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험을 준비한다 하면 1억을 모으는데 1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9천만 원이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험 준비를 안 하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80만 원씩 했을 때 중간에 만약 예기치 않은 큰 질환이 왔을 때는 내가 들어놓은 저축을 해지를 해서 그 치료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목적했던 목적 자금을 만들 수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부터 보험과 저축을 같이 시작을 했다면 내가 10년 후에 9천을 만들 수도 있고 11년 후에 1억을 만들 수 있지만 중간에 예기치 못한 큰 질환이 왔을 때는 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내가 목적한 목적 자금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게 보험과 저축입니다. 그래서 보험과 저축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보험과 저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은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흔한 병이 있어요. 가장 흔한 병은 흔한 병이 뭐냐 물어보면 다들 감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맞아요. 감기도 맞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흔한 질병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 잇몸병입니다. 잇몸병이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두렵고 잔인한 병, 나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병, 아니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병.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3대 질병입니다. 3대 질병. 암과 뇌와 신장 질환이에요. 자, 지금은 암 진단 받으면 조기에 검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계속 검진하면서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암 진단 받았다 하면 예전처럼 똑같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더 좋은 어떤 건강요법도 쓰셔야 되고 예전보다 일도 줄이셔야 돼요. 만약 뇌나 신장 어떤 큰 질환이 왔을 때는 굉장히 치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미 소득도 잔절되고 또 생활고에 대한 어떤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큰 질환에 대한 보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잘한 생활질환, 50이나 100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아쉽겠죠. 그죠? 그렇지만 생계에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이나 뇌나 신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여유 있는 보장의 폭이 넓고 크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꼭 들어야 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국민보험인 실손보험 다 갖고 계시죠? 보험의 꽃 중에 하나죠. 실손 의료비.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꼭 가입해요. 의무보험이잖아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준비하셔야 되고 운전하니까 운전자보험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보험은 실손보험과 운전자, 자동차 관련해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배상책임이나 후유장애 진단비는 우리가 진단비나 어떤 부분을 구성할 때 같이 특약으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이런 배상책임, 후유장애, 자동차, 실손보험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실손보험은 어떻게 해요? 실손의료비잖아요.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만 해주잖아요. 그래서 긴 치료 기간이 긴 이런 큰 3대 질병에 대해서는 3대 진단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대 진단비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 담보 외에도 뭐 입원 일당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어떤 사망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면서 필요한 담보들은 더 추가로 탑재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3대 질병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이죠. 암. 자, 암에는 일반암도 있고 유사암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고외감도 있습니다. 자, 암은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할 때는 일반암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일반암에는 모든 암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엔 다 포함됐죠. 요즘은 일반암에서 유사암이 빠졌죠. 왜? 유사암은 별도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사암에는 갑상선이나 경계성이나 제자리나 기타 피부암이 유사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네 가지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주는 그런 암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폭넓은 보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소외감이다, 고외감이다 이렇게 빠지죠. 자, 소외감에는 유사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거? 대장전막내암. 자, 대장전막내암이라는 건 뭘까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단비 이름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건강검진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종이 있죠. 용종을 대장 내시경 하면서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런데 조직 검사에서 이게 양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용종 절제로 들어가겠지만 만약 이게 암이 꼬물꼬물 생기는 그런 용종이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대장 전막 내암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대장 전막 내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런 대장 전막 내암도 소외감으로 뺀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뭐 비침습 방광암 아니면 뭐 남녀 생식기암 이런 것도 이렇게 소외감에 많이 빠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유사암의 네 가지를 제한 모든 거는 일반암으로 준비한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고액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액, 돈이 많이 드는 암이죠. 그렇지만 일반암처럼 발병률이 높은 암은 아니에요.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돈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약으로 내가 일반암을 구성할 때 고액암을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암보다 고액암은 보장성 보험료가 훨씬 작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액암에는 보험사마다 다 틀립니다. 백혈병이다, 뇌암이다, 골수암 이렇게 세 가지는 보통 생명보험에서 고액암에 들어가고요. 보통 식도암이다, 췌장암까지 들어가면 5대 고액암에서 뭐 손해보험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10대 고액암, 뭐 11대 고액암까지 나왔는데 이런 고액암은 일반암 준비하실 때 특약으로 같이 가져가시면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암만큼은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으로 주는 일반암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폭넓은 암보험 준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암 다음으로 뇌 쪽이죠. 뇌 질환입니다. 뇌 질환. 뇌 질환인데 보통들 다 뇌출혈 진단비를 많이 갖고 계세요. 자, 뇌출혈 진단비는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2명도 안 되는데 이 뇌출혈 진단은 뭐예요?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자, 뇌혈관이 터진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병원을 안 간다는 얘기죠. 병원을 안 가고 분명히 전조 증상이 조금 있었을 텐데도 별거 아니어서 미루고 하다 보면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뇌혈관 질환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하죠.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합니다. 종합검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혈압 측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혈압약 처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혈압약 처방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이 올 확률보다 뇌혈관 이나 뇌졸중 안에 들어있는 뇌경색으로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만큼 우리 식생활은 서구화돼 있고 혈압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에는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담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뇌졸중 환자입니다. 뇌졸중 환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진단비가 좋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뇌졸중보다 더 좋은 담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자, 뇌혈관 질환은 뭘까요? 거기에 뇌출혈도 포함되어 있고 뇌경색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뇌혈관이
터지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았어요. 내가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혈관의 벽이 조금 두꺼워졌지만 그게 출혈 또는 막히는 거,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어떤 뇌중풍이다 아니면 기타 뇌혈관이다라는 진단만 나오면 뇌혈관 진단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조기에 건강검진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병률이 낮은 질환보다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보장의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조기에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은 굳이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은 조기에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이 뇌혈관에 대해서는 꼭 뇌혈관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구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 자, 우리가 보통 다 갖고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갖고 있으세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다. 급성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돕니다.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살면 수술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급성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 돌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내 심장에 들어가는 산소나 영양분이 차단이 된 거죠. 괴사가 온 거죠. 100% 다 괴사가 왔을 때 급성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기에 다 검진을 하기 때문에 급성으로 올 확률이 현저히 낮다. 그래서 어떤 게 많이 오냐? 부정맥이나 이런 협심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심장에 조금 무리가 갔을 때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면 대부분 진단받는 게 협심증이나 부정맥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일 입원해서 그냥 스텐트 삽입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좋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같이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암이나 뇌나 심장 이 중요한 그리고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치명적인 이 3대 질병을 함께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살이에요. 20살이면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 나이대죠. 대부분 이 정도 20살에는 부모님이 많이 준비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독립하게 되면 넘겨주게 되는데 이걸 오늘은 있는 보험에 하나 더해요. 없으신 분도 이렇게 큰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도 좋고 또 그 전에 준비하셨다면 아마 어린이 보험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같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3대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 그닥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살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도 괜찮고 아니면 있는 거에 하나 더 준비를 하셔도 괜찮은데요. 자, 일반암. 아까 그랬죠. 유사암의 4가지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3천만 원에 유사암 1,000만 원, 그 4가지 질환 암에 대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 500,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500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진단비는 모든 게 최초 1회안입니다. 3대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에요. 자, 암 진단 받아서 최초 1회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재진단암이라고 있어서 재진단암 진단비 또 준비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재진단암은 안 넣고 일반암 기준으로만 이제 보험료를 알아보는데 일반암 진단비 최초 1회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재발해서 수술할 때 진단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없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하고 암 수술비 계속 받을 수 있는 암 수술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뇌졸중 진단비죠. 뇌졸중은 뭐라고 했어요?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 포함되는 게 바로 뇌졸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보다 더 좋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2,000만 원. 그래서 요것도 합의 3,000만 원이에요. 그죠? 합의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뇌혈관 수술비가 또 있습니다. 1,000만 원. 자, 내가 뇌졸중이나 뇌혈관 진단을 받아서 최초 1회안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 재발했을 때는 또 안 나오죠. 자,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뇌혈관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수술비 또 1,000만 원 넣었어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에 허혈성 심장 진단비 2,000만 원 넣었어요. 이것도 합의 3,000만 원 맞췄죠. 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수술비 1,000만 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대 진단비 3,000만 원 구성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을 넣었을 때 우리 아이 20살 아이가
30년 납에 90세 만기했을 때 37,000원입니다. 37,000원. 그리고 우리 여자 어린이 학생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36,000원대예요. 근데 우리 여성분은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암진단비. 왜? 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대 맞춰보려니까 5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하셔도 되고, 만약에 3대 진단비가 없으시면 저렴하게 이렇게 30년 납으로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구성은 아직 20살이기 때문에 뭐 굳이 100세 이렇게까지 안 가시고 8, 90세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90세 정도로 한번 보험료를 맞춰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20살에 30년 납 90세 만기로 들었을 때 37,000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30년 총 내게 되면 총 보험료가 1,300만 원이에요. 1,350만 원. 요거는 납입기간 30년이면 30년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없는 무해지 실속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30년 내가 돈을 다 내고 봤더니 원금이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인데 우리 아이가 30년 후에 50살이 되겠죠. 50살이 됐어요. 근데 50살이 딱 됐는데 진단비가 다 3천만 원 구성이 돼 있어서 3천만 원 이거 뭐 받아서 뭐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해지해서 쓸 수도 있지,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을 때 내가 30년 후에 1,350만 원 원금 넣고 30년 후 해지했을 때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거의 내가 낸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죠. 보장을 위해서 90세 만기까지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예시를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도 되고 뇌도 되고 심장도 되고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입니다. 그렇지만 해지 환급금을 봐도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환급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는 50살입니다. 이제 20살이었는데 이제 50살. 자, 3만 원대로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이예요. 굉장히 높은 나이여서 암 위주로 많이 설계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는 15년 갱신입니다. 15년에 한 번씩 내가 갱신해서 100세까지 연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암 2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일반암 2천만 원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소외감이 따로 들어가요. 소외감이 따로 들어가고 이제 유방이나 전립선암도 1,000만 원. 내지 400만 원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세 되신 분들이 보험이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준비하신 보험의 보장들이 그닥 금액이 크지 않으시면 저렴하게 3만 원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2천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을 다 2천만 원씩 맞췄습니다. 그랬을 때가 15년 갱신에 33,000원. 우리 50세 되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뇌출혈이나 급성 3천만 원 맞췄고 암도 3천만 원 맞췄습니다. 했을 때 15년 갱신에 32,000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 하나 더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존에 진단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3만 원대로 이렇게 수술비로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0세 되신 남성분 또는 여성분 해서 다쳐서 수술하는 거, 그죠? 이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술비예요. 그죠? 재발하면 또 나오고 하는데 작은 생활 질환부터 큰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쳐서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 아파서 수술하는 거 40만 원. 자, 수술비에 40만 원, 아파서 수술하는 40만 원이 뭐냐면요. 가장 어떤 수술할 때마다 다 주는 거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장 내시경 하다가 위 내시경 하다가 용종이 있었어요. 그거 절제했어요. 기본으로 나가는 게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 그래서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할 때 다쳐서 수술하게 되면 100만 원, 아파서 수술하게 되면 40만 원이지만 여기에는 작은 생활 질환부터 큰 질환까지 됩니다. 자, 1종부터 5종까지 작은 수술할 때는 10만 원, 큰 수술할 때는 1,000만 원까지도 나갑니다. 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수술할 때는 10만 원, 큰 질환할 때는 1,000만 원. 그래서 위에 상해 수술비와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는 같이 플러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으로 40만 원 따라가고 이제 작은 수술 1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암 수술, 뇌 수술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더 크게 받고 작은 질환에 대해서는 작게 받는 이런 수술 특약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암보다 무서운 게 긴 치료 기간이 걸리는 게 바로 뇌나 심장 쪽이잖아요. 여기에 뇌하고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넣습니다.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이제 5대 기관 수술비, 이 50세 되신 분들은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굉장히 좋지만 이 5대 기관 수술비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 특약에 그 코드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이 5대 기관 수술 특약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50세 되신 분들도 이렇게 수술 특약 가져가시게 되면 3만 원, 남성분 3만 원이고 여성분 3만 2천 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5대 기관 수술비가 어떻게 폭이 넓냐?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 코드가 다 들어가 있죠. 뇌 쪽 질환은. 그런데 심장이 5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5대 기관 수술 특약을 가져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허혈성 심장 수술 특약 외에도 기타 형태의 뭐 심장병이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심장병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세 전후 되신 분들이 뇌 쪽 질환의 발병률도 높지만 심장 쪽에 대한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뭐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5대 기관 수술 특약을 갖고 계시면 이 폭넓은 심장병에 대한 수술 코드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새로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5대 기관 수술 특약을 놓치지 마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50대 되신 분들도 이렇게 3만 원대의 진단비나 수술 특약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운 너무너무 치료 기간이 긴 이 두려운 3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보험을 준비하는 함에 있어서 그 보험 목적에 맞게끔 큰 질병에 대한 보장 금액을 굉장히 여유 있고 넉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뇌혈관이나 유사암을 제한 일반암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의 보장 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 보험사가 손해율이 굉장히 높은 담보들에 대해서는 계속 축소를 하고 있어요. 이미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장의 폭이 넓은 게 있을 때 서둘러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내가 굉장히 보험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꽂힌 3대 질병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